IT 이슈 투데이 2019년 8월 21일입니다. 네, 요즘 정치권의 뉴스가 많죠. 뭐 청문회 이슈도 떠들썩하고 또 어떤 분이 막 천년의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 그죠? 예. 정치인들에게는 이렇게 뭔가 그 전속으로 일하시는 뭐 예능 작가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참 이 재밌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쨌든 심심하지 않습니다. 자, ITC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최요한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크리에이션 방송입니다. IT 트렌드가 궁금하세요? 네, IT 이슈 투데이와 함께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 방송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애플 모바일 게임의 구독 시대를 열다입니다. 애플 아케이드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이제 올 가을에 나온다고 하는데 월 4.99달러만 내면 100개 이상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150여 개국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출시 라인업에는 세가, 플래티넘 게임즈, 그다음에 디벨로퍼 디지털, 뭐 코나미 이런 등등의 일단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명 스튜디오와 퍼블리셔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사고 있죠. 또 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애플 측에서는 베타적인 생태계를 개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iOS 13 버전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엑스박스의 컨트롤러들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늘 그렇듯이 구독형 서비스는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한번 구독을 하면 사실 이 취소한다는 게 뭐 웬만해선 뭐 상당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웬만큼 불만족이 있거나 또 경제적으로 이 소위 말하면 이게 계산을 했을 때 이거 도저히 돈이 너무 아깝다 이러지 않는 한은 사실 구독 취소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또 반면에 보면 그 구독이라는 것으로 진입하기에 소비자가 구독이라는 걸 선택하기에는 또 상당한 또 진입 장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의 매력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게임의 매력도들이 상당히 높아야만 초기에 이제 유저들에게 그런 그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애플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뭐 좋은 스튜디오들로부터 이제 뭐 좋은 게임들을 많이 이제 소싱을 했다고 하니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어떤 소비 행태가 게임 분야에도 생겨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은행들 AI 위에서 은행원들이 AI 위에서 코딩을 배운다 이 얘기입니다. ICT 전문가들을 계속 그 영입을 해왔죠 은행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그 인력들을 전문가들을 영입하기가 영 쉽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직접 우리가 인력을 양성하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제 MBA 등과 같은 해외 연수를 보내주던 프로그램을 이제는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이나 코딩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은행은 디지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서 디지털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형태의 CDP, 그러니까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들을 그에 맞게 연수하고 또 업무에 배치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B 하나은행은 뭐 초급, 중급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나눠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JP 모건은 IT 인력이 전체 직원의 20%에 달했는데 우리나라는 4%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뭐 이게 지금 2년이 흘렀지만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금융권에 IT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고요. 여전히 높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지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인력을 키우신다라는 건 뭐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업계가 뭐 워낙 보수적이니까요. 이런 분들이 잘 이 조직 내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소위 말하면 요직을 차지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승진도 하고 뭐 이래야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 회사 안에서 이런 커리어 그 패스가 소위 말하면 이제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할 텐데 과연 그렇게까지 될지 아니면 그냥 뭐 실무급 인력만 잔뜩 그냥 양성하고 뭐 결국은 좀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천대를 받고 막 이러면 사실 뭐 아무도 여기에 이제 지원하려고 하지 않겠죠. 아 근데 이럴 수는 있겠네요. 이걸로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죠? 네. 뭐 네이버나 카카오로 이직해야지 막 이런 분들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기왕에 돈 들여서 하시는 것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이슈는 주주이익 모든 이해관계자의 번영. 이거 읽다 보니까 되게 어렵네요. 기업의 목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 주요 기업 CEO들 181명이 기업 목적을 변경하는 성명에 서명을 했습니다. 애플.
아마존, JP모건의 CEO 등이 참여를 했고요. 성명서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이익단체에서 발표를 했는데 설립된 지 47년 만에 기업의 목적을 변경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다고 해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BRT는 미국 기업 CEO들을 대변하는 강력한 이익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2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러니까 설립했을 때 처음에 주주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라고 선언했던 것을 이번에 47년 만에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그 번영을 추구한다라는 식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일이겠죠. 성명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 결정은 더 이상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주주이익을 버린다는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기업은 고객, 직원, 납품업체, 사회 등 모든 이해 당사자를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3번, 기업은 이해 당사자를 위한 근본적 책무를 공유하고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4번,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보상 교육 등 직원 투자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5번 또 공정하게 납품업체를 대하고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뉴욕타임스는 기후 변화, 임금 불평등, 근로 조건 등등 축적되어 가고 있는 불만에 잘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평을 하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없다라고 꼬집어서 지적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을 의식한 성명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성명을 통해서 뭐 사회주의자들을 달래려고 하지만 달랠 수 없다 이러면서 제목에 사실은 이해관계자 당사자인 CEO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꼬는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여기에 성명서에 사인한 그 CEO들이 뭐 이미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본인들도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성명을 낸다고 해서 뭐 사회주의자들, 민주당의 그런 어떤 비판을 벗어날 수 있겠어? 뭐 그럴 수 없을 거야라는 식으로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참 '방향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다소 이상적인. 그래서 '과연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이건 제가 시니컬한 느낌보다는 '아 정말 이런 방향으로 가면 너무 좋을 텐데 이거 진짜 될 수 있을까?' 그런 식의 약간 간절한 희망이 담긴 뭐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한국에서 동일한 성명이 발표됐다라고 하면 뭐 삼성, LG, SK 뭐 이런 CEO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성명을 발표해 주주이익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막 이런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갑자기 막 좌파로 몰리고 막 이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뭐 아니면 한쪽에서 뭐 소셜 밸류에 맞는 행동이다 뭐 칭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성명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실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이 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만약에 이걸 너무 좌우의 문제로 자꾸 그 미국 언론들도 뭐 민주당을 의식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실제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너무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실망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뭐 SK그룹이 요즘에 그 소셜 밸류에 굉장히 이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러면 그 소셜 밸류를 막 강력하게 외치면 갑자기 최태원 회장님이 뭐 좌파가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뭐 글쎄요. 뭐 좌파 측에 속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이건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공정 사회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논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그 중요한 단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 썼지만 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논의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웠었는데 기업은 이익을 추구한다. 주주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서 주주의 이익만 추구하면 뭘 해도 용서된다. 뭐 이런 그 사실은 그 암묵적인 교육이 있었는데 과연 글쎄요. 이게 다음 세대에도 이런 식의 가치관, 이런 식의 교육이 잘 먹힐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기업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작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끝내기 전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 밖의 뉴스들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그 OTT 서비스죠. 디즈니 컨텐츠를 담고 있는 아마존 파이어 TV 빼고 모든 기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 뭐 구글 등등의 모든 기기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한국에 언제 출시될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고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소식이죠.
공정위가 푹과 옥수수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9월 18일 그래서 웨이브라는 이 서비스가 이제 드디어 출격을 합니다. 웨이브는 WAVE네요. V가 두 개네요.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관련해서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기사들을 막 보다 보니까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가 푹 삶은 옥수수 유튜브 이길까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내서 제가 아주 빵 터졌던 적이 있는데 기자님들의 그 재기발랄함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서울 개인택시조합과 손을 잡고 전기차 3,000대를 필두로 해서 플랫폼 택시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다. 뭐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플랫폼 택시에도 진입을 하네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음악 게임 개발사 슈퍼블을 인수했습니다. 뭐 재밌는 건 빅히트의 대표인 이제 그 방시혁 대표, 이분이 사실은 넷마블의 방준혁 대표하고 친척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방씨 이 형제들이 게임에 또 이렇게 좀 손을 대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애플이 성인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19금의 게임이나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아마 반사이익을 얻을 곳들이 주로 고포류, 고스트 오브 포카라고 하는 보드게임류의 그런 게임들이 아마도 많은 그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지난 방송 보실 수 있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추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 주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